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떡의 시리즈죠. 그 부대를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자기 출신 부대 분들 얘기 나오고 이게 사실 어디 가서 그 군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게는 이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냈던 시간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얘기들을 들으면 다들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22사단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제가 하면서도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서부전선 첫 시작을 하고 있는 전진부대 출신, 네, 그렇죠. 우리 김 PD님부터 해서 전진! 네. 마지막 조회수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22사단 DMZ로 보면 마지막인 22사단까지 이렇게 출신분이 그렇죠. 계시고 그래서 동해충령 그렇죠. 8군단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전방에 있는 모든 전투 부대는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충의 부대라고 하죠. 수도군단. 네. 전에 한번 그 부대 이야기를 다룰 때 육관구사령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관구사령부부터 역사가 유래됐던 그 부대고요. 수도군단은 4개 여단급 이상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종 이제 저처럼 전방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은 수도군단이랑 수방사랑 항상 헷갈려 하거든요. 네네. 그 두 개 차이가 뭐 이름 말고 뭐 차이가 또 있나요? 같은 소속이다 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고. 수도군단은 수도권 그 서남 지역 그를 방어하면서 인천을 위시한 그 한강 이남을 경계하는 군단이고요. 그리고 수방사는 서울을 위시한 그 수도권. 근데 이제 서울까지만을 방어하는 서울을 직접 방어하는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하는 그 군단급 부대인데 그 소개는 이제 다음번에 드리겠지만 방패부대라고 그래가지고 정예부대죠. 마크는 기억나요? 네. 저 영화 감기에서 봤어요. 북한에는 딱 그 부대 출신. 북한에는 그 연상되는 딱 대처되는 그 평양 방어사령부가 있죠. 평방사. 평방사라 불리는. 그렇죠. 평방사도 있고 각 뭐 나라마다 수도권을 지키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소개시켜드리는 수도군단은 수도권 지역 중에 그 중에서도 그 경기 남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그러면 가장 그 맞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부대고요. 위치상 어디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그 서남 쪽하고 동남쪽 동남풍이 부는 그런 지역을 하니까 뭐 굉장히 그 섹터가 넓죠. 그러니까 인천서부터 그 남쪽 여기까지 포함인 건가요? 뭐 안양, 뭐 성남, 다 되죠. 근데 부대를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좀 그 다른 그 전방에 있는 군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규모고 부대가 이제 제가 이제 4개 여단과 사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들 면모를 보면 17사단만 전투 상비 사단이고요. 그쵸. 그 51사단하고 55사단은 지역 방위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용어로 따지면 향토 사단인 거죠. 그게 이제 각각의 부대가 이제 51사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남부를 방어하고요. 55사단은 이제 동남부 지역을 방어를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아마 이게 부대라기 언제 이걸 보냐면 이제 예비군 훈련할 때. 그렇죠. 네, 저도 예비군 훈련할 때 가서 봤습니다. 그러네요. 지역 방위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비군 교장 정도나 예비군 정도로 아마 인식해서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그 기억으로 남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병력 수에 맞춰서 이제 그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수도군단은 이제 오늘 한 번에 이제 이번 시간으로 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여단급 부대는 수도 포병여단, 포병여단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수도군단이고요. 그럼 보통 상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상근이에요. 다 상근인데 그 55사단과 51사단은 지역방위사단, 예전에 이제 향토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향토 예비군 또는 동원돼서 오는 그 지역 동원, 그러니까 55 동원 지원단이 있고요, 51 동원 지원단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은 따로 51사단과 사실 55사단에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소개시키들을 동원 전력사령부로 편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원 예비군을 제외한 향토 예비군, 우리가 그 이해하기 쉬운 향토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우리 동네 되죠. 지키겠다 막 이런 거. 일단 유사시가 되면 약간 전진 배치가 된다는 게 말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지역을 방어합니다. 51과 55는 지형을 방어하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번개 부대, 그 17사단이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사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환상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환상의 17사라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번에 그거 얘기했다가 아니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 동생이 17사 출신인데 17사는 나왔는데 그 생각하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남들이 생각하기에 쉽다 이런 거는 전혀 먹힐 만한 문제가 아니고 더 힘들었던 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환상의 17사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 더 군생활 하는데 옆에 인천대공원 있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하면 보이는 거지. 내가 가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제가 인천대공원에 많이 놀러 갔거든요. 네, 누구랑요? 자전거 타고. 네, 운동 삼아서 갔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정말 도심에 이제 조금만 나오면 이제 송내역 근처거든요. 여기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오히려 좀 힘들 수 있는 게 제가 22사 근무할 때 그 해안 쪽 지키는 이제 연대 이제 동기들을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게 더 힘들대요. 왜냐면 내가 그걸 본다고 거기 가서 뭐 쉬거나 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앞에서는 노는데 차라리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지. DMZ 이런 데 가서 그냥 북한군 바라보고 이렇게 산속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그런 데서 복무했다 그러면은 사실 놀다 왔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하는 게 좀 하고, 동생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7사단이 그런 의미로 불리는 게 예전 33 지역방위사단, 그러니까 예전 33 향토사단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단에서의 그걸 이어받은 거거든요. 단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상비사단이라서 굉장히 주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규모가 커졌냐면 예전에 103 여단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사라진 지금은 사라졌죠. 101, 102, 103. 예, 그렇습니다. 한강 하구를 지키죠. 항공, 그러니까 공항을 경비하는 김포공항. 그렇습니다. 그 부대가 해체가 되면서 507 여단으로 바뀌었어요. 소위 미추홀 여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인천 지역의 예비군들 관리를 하면서 또 별도의 그 기동대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단이 하나가 그냥 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겨버린 거네요. 그 다음에 3경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천공항을 특별히 지키는 그 경비단이 또 17사단 예하예요. 그러니 다른 부대보다 훨씬 정신 차려보니 이 부대 저 부대 다 배속됐네. 그렇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게임에 좀 심취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이트 2020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울시대 그러니까 한국 시뮬레이션, 한국 시뮬레이션인데 저는 서울 공항이라는 거를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그 게임에 서울공항에 구현이 돼 있어요? 네, 구현이 돼 있어요. 사실 그 공항 서울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성남에 있는데 서울공항이라고. 네. 이게 서울공항이 있구나. 어차피 큰 의미는 없는 게 코로나가 아니래도 어차피 일반인은 거기에서 비행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VIP 전용이라고. 대통령 및 국가원수급 VIP 내지는 정말 VIP들 전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군용 전용의 공항인 거죠. 수송기도 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떠서 평양까지 가는 헐. 그걸 하는데 그것도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덱스의 고향. 네. 그렇죠. 아덱스 하면은 항상 갈 수 있어요. 경련으로 이제 거기서 열리죠. 옛날에는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대중교통수단 타고 거기까지 가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못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수도군단의 중추 그 17사단, 당연히 이제 연대가 이제 3개 연대가 있습니다. 100연대, 101연대, 102연대가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그 녹음하고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겠네요, 진짜. 100연대는 이제 인천 그 쪽을 위시한 인천항을 위시한 지역을 방어하고 있고요. 그렇죠. 101연대는 정말 가까워요. 부천, 강서구 이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02연대가 인천, 부평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북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왼쪽이나 왼쪽이 조금 아래쪽을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항만이라든지 이 물류를 생각하게 되면은 항구 비행장이나 항구만큼 사실 전쟁 시에 중요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곳을 지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임무일 수 있죠. 네. 위치를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인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부터. 17사단은 인천, 그다음에 51사단은 그 더 밑에 경기도 남부, 예. 남부의 서쪽, 음. 그다음에 55사단은 남부의 동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원으로 이렇게 네. 방어망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섹터가 엄청 넓다. 넓지만 그 어떤 규모나 이런 거는 좀 작고요. 규모가 작은 걸 느낄 수 있는 게 포병여단, 예하 포병여단을 규모를 말씀드리면 4개 포병여단밖에 없어요. 뭐 다 빵빵하지만 757 포병대대, 653 포병대대, 668 포병대대, 669 포병대대 이렇게 4개 포병대대가 있고요. 3개 포병대대는 자주포입니다. 그 중에서 K9 포병대대가 2개나 있고, 그다음에 K55 포병대대가 하나. 그리고 757은 다련장인데 최근에 구룡에서 바뀌었어요. 그 부대의 애칭이 구룡일 정도로 구룡을 많이 굴렸는데 바뀌었어요. 천무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천무로. 네. 드디어. 그래서 K239 천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도군단의 뭐 그 기갑 전력이다 하면은 이제 그 17사단 이하의 전차대대가 있습니다. 17사단 출신 분들도 자기네 사단에 전차대대가 있는 줄 몰라요. 그 정도로 넓어서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 전차대대가 있고요. 있어야죠. 네. 수도권을 방위하고 있는. 네, 최근에 전부 K 시리즈로 K1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충이 부대 전모를 알아봤어요. 이 정도면 근데 미사일 부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미사일이요? 네. 미사일은 사실 그 미사일 사령부에 집중해 있고요. 네. 별도의 사령부가 구성돼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극비라서 또 밝혀진 것도 없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얘기할 것도 없는데 2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미사일 사령부에 앞서 그 에피소드에 얘기했던 대지 미사일의 지대지 전력들은 대부분 집중돼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런 현무 이상은. 예. 이런 종류의 탄도미사일 전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도 별도의 사령부. 야전 부대가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령부가 다 관할을 합니다. 어디에 배치돼 있든 간에.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다련장 정도는 많이 배치되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 천무가 다련장. 구룡에서 지금 천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제2포병으로 해서 별도로 이제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복잡하고 이제 그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전략 무기라서 이제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이런 사령부를 구성할 정도로 무기가 이제 유도 무기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전지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수도권 서측방 절대 사수입니다. 절대 사수. 물러서면 안 되죠. 이런 걸로 그냥 모든 그 임무가 다 이제 떠오르시죠.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전쟁이 나면은 김포 쪽도 분명히 북한군의 그 진격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포가도가 또 그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공로라. 적의 공기부양정 그 개대 전술이 먹혀서 들어온다면 백령도를 직접 거치지 않고 김포 하구로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이 뚫리면 그냥 뚫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남쪽에서 막는 게 17사단이고요. 북쪽에서 막는 게 9사단하고 해병대예요. 그 더 앞에서 막는 게. 그 전략적인 무기가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전략 무기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 부대는 왜 있냐? 그 적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상륙해 들어올 때 저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M48 시리즈를 오래도록 그 부대 배치해 놓은 게 그나마 전차를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개념의 상대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뭐 특작 부대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인천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군으로 보면은 삼함대의 또 하나의 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항도 절대 사수를 해야 되고요. 우리 또 국가적인 전략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군단의 어떤 중요성은 대단히 많고요. 다만 여기서 수도군단의 규모가 이렇게 편제가 이제 상비사단이 1개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방위 사령부하고 합쳐서 편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많이 인구에 회자됐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가시화되는 게 없고요. 또 그런 거는 이제 좀 접었어요. 왜냐? 수도방위 사령부, 수영회 사령부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전시 상황이 되면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의 그 예비군 아저씨들은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 사단의 예비군 그쪽으로 집합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아마 핸드폰으로 오겠죠.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입소하라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돼서 아마 이제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왜냐하면 저기 아까 공기부양장 얘기하셨는데 이 미친놈들이 편도 연료만 싣고 그냥 때려 박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돌아가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텐데 대충 한 3일치 식량? 3일 식량에다가 나중에 조종사도 총 들고 나와서 뛰어들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이제 손에 손잡고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서 물샐 틈 없이 막는 수밖에는 그렇죠. 없습니다. 네. 17사단의 상비사단의 뭐 그 무기 체계를 정말 보시는 기회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면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 그 공개 행사네. 공개 행사 그렇죠. 그런 공개 행사 같은 건데 그 인천 계양구 쪽에서 그 페스티벌 같은 거 오픈을 맞다. 예. 오픈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해는 불행히도 못했습니다. 네, 불행합니다. 올해는 뭐 뭐든지 못했죠. 코로나가 네. 참. 자, 이렇게 포병 전력, 기갑 전력 뭐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수도군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충의 부대로 알려진 이 부대는 오늘도 꿋꿋하게 수도권 서축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또 그쵸. 같은 또 수도인 수도 방위 사령부 방패 부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고까지 해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